뉴스 읽는 남자, 오늘도 한 주간의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부 순서로 국내 뉴스. 첫 번째 뉴스는 공기업 평균 월급 546만원, 금융권 다음으로 높아 2015년 기준 직장인 평균 월급은 329만원이었지만 이 중 51.8%는 250만원 미만을 받았습니다. 공기업 월 평균 소득 546만원은 금융권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남성의 월 평균 소득은 여성보다 약 1.7배 많았고,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분포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소득은 각각 390만원, 235만원이었습니다. 임금 격차는 1.65배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 달에 650만원 이상 버는 남성은 전체의 12.3%에 달했지만 여성은 3%에 그쳤습니다. 반면 월 85만원 미만을 받는 남성은 2.4%에 불과했지만 여성은 6.6%나 됐습니다. 이번 통계에는 건강보험, 연금 등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48억 세금 낭비 막은 직원, 일자리 잃고 홀로 법정 싸움. 지난 2011년 기상청 산하기관인 기상산업진흥원 직원 박씨는 기상청이 성능 미달 장비를 입찰하려 한다고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도 장비 성능이 떨어진다고 알렸습니다. 장비 업체는 박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입찰 방해로 기소했습니다. 문제가 된 장비는 공항에서 돌풍을 감지하는 장비로, 대법원은 작년 9월 민사소송 재판에서 이 장비의 성능이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48억 원의 세금이 낭비될 뻔한 것입니다. 박씨는 다만 평가위원회 명단을 외부로 외출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물었습니다. 장비 인수는 막았지만 이 과정에서 박씨는 일자리를 잃었고 홀로 남은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비 안 오면 강릉, 공주 등 내달 초부터 식스 공급이 제한. 가뭄이 지속될 경우 강릉과 동해, 속초, 전남, 영광, 충남, 공주 등 5개 지역의 생활 용수 공급이 내달 중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농업, 공원 용수 공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비상급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릉과 공주가 내달 초, 속초와 영광이 내달 중순, 동해는 내달 말부터 용수 공급 제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지하수 관정 개발과 운반급수 및 인근 정수장과의 비상 연계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최저임금 1만원, 문 닫아야 한다, 시급하다, 시급 만원.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계획에 대해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간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들과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빨리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결혼했는데 혼자 살아요. 따로 사는 부부 왜 많아졌나?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 현황입니다. 전체 27.8%인 528만 가구에 이릅니다. 흔히들 혼자 사는 가구는 대부분 젊은 층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인 가구의 60% 정도는 기혼자들입니다. 부부 모두 일은 하면서 떨어져 사는 이른바 맞벌이 기러기는 지난해 58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3만 7천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맞벌이 가구 10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기러기인 셈입니다. 고령화로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누령층이 많아진 데다 최근에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많은 관공서와 기업들이 이전하면서 떨어져 사는 부부들이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팍팍한 경제 상황으로 직장을 포기하기 쉽지 않아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는 겁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뉴스를 국제 뉴스와 국내 뉴스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한 주간의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